안녕하세요, 대행자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이따가 오후 3시부터는 로드러너 저지 집회가 있죠. 이번 집회는 공식 파업은 아니지만 사실상 전국적 파업과 마찬가지인 셈인데요. 제가 요즘 업로드한 영상들 말미에 늘 집회에 대한 이 안내를 붙였더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효과도 없는 이 파업 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근데 그런 댓글에 좋아요도 꽤나 많이 달린 걸 보면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이런 파업들은 진짜로 효과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배달업계의 파업 효과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0초만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도도FX 우주복과 도롱이 방수방한복, 사실상 우주복과 방한복 중에는 이 둘이 업계 탑이죠. 이 두 제품을 추천했더니 무엇이 더 좋냐라는 질문을 진짜 너무 많이 주셨거든요. 일단 저는 이 두 개에 다른 방한복 하나 더까지 포함해서 총 3개를 번갈아 입습니다. 종일 입는데 이거 하나만 입기에는 위생 때문에 좀 그래서요. 근데 만약에 이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제 기준으로 딱 정해드릴게요. 보온성을 원하면 도도FX, 편의성을 원하면 도롱이. 만약 이 제품들의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제품 리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 나는 바로 한번 구매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품절되기 전에 얼른 제목 아래 설명글 더보기 누르시고 제품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좀 아쉽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6년의 기간 동안 배달업계가 행한 파업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게 맞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말하는 야, 그거 한다고 단가가 오르냐? 이런 단가 인상 같은 이 표면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볼 때는 더욱 효과가 아예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보도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2021년 12월 배민라이더스 노조를 통한 파업부터 시작해서 쿠팡이츠와 공동교섭을 하고 또 이어서 요즘 열심히 힘을 써주고 있는 라이더 유니온까지 이 기본 배달료 인상과 묶음 배달료 삭감을 반대하면서 기존 기본 배달료 복구 요청을 했었는데요. 플랫폼사는 플랫폼 기업 간의 자유로운 이 경쟁을 위해서 그런 거는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배민의 경우 2015년 이후부터 무려 9년간 기본 배달료 3,000원이 동결되었고요. 쿠팡이츠는 오히려 2021년 3월 3,100원에서 2,500원으로 기본 배달료를 19% 삭감했습니다. 이건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기본 배달료 기준을 이 4,000원 정도로 좀 고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건데 사실상 모든 합의에 다 실패한 셈이죠. 그렇다 보니 파업의 결과로 진짜 원하던 이 단가 인상 대신에 이 간접적인 보상을 받는 것에 항상 그쳐야 했습니다. 이런 거죠. 플랫폼사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이런 일시적인 인센티브, 프로모션 같은 거. 아니면 막상 우리 배달라이더는 전혀 관심도 없는 거, 안전교육 수료나 환경검사 같은 이런 조건부 지원금 지원도 있고요. 또 늘 중간에 항상 흐지부지 되는 이런 소통협의체 구성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전국의 배달라이더들은 이제 대대적으로 뭔가를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반복해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허탈한 마음과 함께 이 파업에 회의적인 마음을 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조든 아니면 라이더 연대든 이 결과도 시원찮은 이 집회 같은 걸 굳이 대체 왜 하는 걸까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파업 같은 이 공동행동에 대해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파업을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영국의 노동운동가 토니 벤의 말을 빌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는 파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파업한다. 네, 이 토니 벤이 말한 파업의 의미가 진짜 파업의 의미인 거죠. 단가 올려주세요 이런 단순한 칭얼거림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이 모든 파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키는 거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배달업계의 파업은 표면적으로 이 요구했던 단가도 못 쟁취한 이런 실패한 파업들이 아니라 더 떨어지는 걸 받쳐준 막아준 그런 성공적인 파업들로 해석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간 행해졌던 파업과 공동행동을 통해 좋든 싫든 전국의 배달라이더들에게는 현재의 상황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적정 단가는 과연 뭔가 이런 논의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졌고요.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 다양한 라이더 간의 연대가 생겼고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걸 조금씩 방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 이런 게 없었다면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부터 최저운임제 이런 법 추진도 아예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특히 이번 로드러너 저지 집회 이 파업은 이런 목적이 더 강화된 집회입니다. 개선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둔 집회 말이죠.
플랫폼사는 배달업계의 규모가 커지고 이 공동행동 집단이 생기고 이 그룹 간의 연대감이 생기니까 이전처럼 직접적인 단가 조정을 하기 어려워졌겠죠.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사가 새롭게 고수한 전략은 이 구조의 개선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율성을 줄이고 통제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수요 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저는 협력업체 배민플러스가 출범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종적인 라이더들을 양성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 거죠. 괜히 배민플러스 단가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배민커넥트 단가가 떨어지는 게 아닐 겁니다. 이제 하청에 속한 라이더뿐만 아니라 원청에 속한 라이더까지 통제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배민커넥트도 역시 통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로드러너 앱으로의 이 전면 교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왜 굳이 이 지금 로드러너 집회를 하느냐, 어차피 지금은 로드러너 지역 확장이 연기된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가 생겼을 때도 그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전국화를 그냥 허용해 버렸죠, 우리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우리가 맞게 되는 이 각종 부작용들이 발생을 한 거고요. 지금처럼 정부에서 플랫폼사에 대한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 통제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은 지금쯤이야말로 이 로드러너 저지의 목소리를 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듯 이번 로드러너 저지 집회를 배민이 구축하고 있는 통제 시스템에 대해 지적하는 그런 집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단가를 올려달라는 요구의 집회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지를 지적하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재편입시키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집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동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페어플레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플러스나 로드러너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게 했다고 봅니다. 시간과 공간의 통제, 소속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임의 조절, 플러스나 로드러너를 안 좋게 활용하면 이런 꼼수가 가능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거는 플랫폼 사업이라는 이 특수성과는 아주 멀어져 버린, 마치 일은 회사의 직원처럼 시키면서 직원 같은 혜택은 주지 않는 그런 꼼수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배민은 착취 구조를 일삼는다는 이런 비난을 받게 될 뿐더러 우리는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단가가 아니라 임의로 조절된 왜곡된 단가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적절한 개선 방향의 논의와 함께 필요하다면 제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이 집회의 근본적인 추구 방향은 진짜 시장 논리, 그것으로의 회귀입니다. 업계의 정상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구조부터 해결되어야 앞으로의 단가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달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아마 파업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갖는 마음이 이 글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떨어진 단가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라이더는 힘이 없습니다. 파업한다고 일 안 한다고 해도 대체 인력이 넘쳐납니다. 파업 효과 있었다고 당일날 매우 바쁨, 이런 거 떴다고 한 형들이 있죠. 그 하루 올라가면 도대체 뭐 할 건데요? 한번 떨어진 기본 단가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님들이 말하는 1,000원대 배달료 시대, 그런 것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라이더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업이 판단하기에 1,000원대로 떨어져도 운영만 잘 된다면 그럼 1,000원대 배달료 시대 진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라이더들 할 수 있는 건 없죠. 파업한다고 올라갈 일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 못 버티겠다면 그냥 배달판 떠나야 됩니다. 버티고 버티다 안 되겠으면 떠나야 하는 거죠. 배달판은 파업한다고 달라지는 거 절대 없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본인이 원하는 바람을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자, 이 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파업 아무 의미 없다. 이거 맞죠? 자, 대체 파업의 의미란 뭘까요? 아니,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의미란 뭘까요? 의미? 자,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미라는 것은 본디 본인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일과 일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배달업계와 배달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는 싸움이라도 그게 가치가 있다면 싸우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의 댓글을 보면 글쓴이에게 루저 마인드다 이렇게 비난성인 댓글도 있던데,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욕을 먹을 이유는 없죠.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테니까요. 다만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그리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내가 속한 업계와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파업 집회에는 역시 전업 배달 라이더 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자영업자분들도 요즘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SNS 같은 곳을 봐도 알바, 부업 라이더 분들이 이제 든든하게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배달일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고 일과 일터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배달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파업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죠. 다만 용기를 더 내서 더 큰 대의를 위해 시간을 내고 참여해 주신 분들을 욕보이는 말과 행동은 부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얼마 안 있으면 파업이 시작될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직접 참여를 해주시거나 또는 앱 오프를 해주셔도 되고 아예 앱을 꺼버리셔도 되고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코를리기에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배달업계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오늘 집회에 참여한 뒤에 실제 배달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동참하실 분들과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자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보고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달업계의 파업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인터뷰 콘텐츠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고수익 배달라이더, 부업 배달라이더, 여성 배달라이더 등 이 다양한 사연이 있는 배달라이더 분들이 계시다면 제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